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신종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KDI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 그리고 신종 코로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광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실장님, 오늘 네. KDI가 이제 경제 동향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1월 경제 동향인 거죠? 그렇습니다. 1월에 발표된 보고서가 있고요. 네. 이번은 2월 보고서인데요. 네. 2월 보고서는 주로 2019년 12월 데이터, 네. 그리고 1월의 데이터 몇 가지가 네. 그러니까 주로 2019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네. 새해가 이제 출발을 해서 네네.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지만 발표 네. 내용을 좀 한번 우선 설명해 이 주실까요? 발표된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2019년 12월 데이터가 주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의 생산과 관련된 네. 투자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네. 이런 우리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그 통계들이 네. 풀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산업활동 동향 그 데이터하고 좀 유사합니다. 네, 근데 네. 이 데이터들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전되기 전 단계의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량적으로 이 경제적 영향이 이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중요한 알 수가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은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량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네. 것은 없습니다. 근데 2019년 말에 결국 우리 경제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아니면 설비 투자, 뭐 제조업 재고율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네. 회복되는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한 것은 이제 1월 데이터가 나올 때쯤이면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것이다.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한다는 그런 정성적인 표현이 함께 곁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발표만으로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발표만으로는 현재 정부가 경기가 조금 좋아질 조짐이 있다고 작년 말부터 이렇게 연초에 했는데 이 KDI 동향을 보면 뭐 신종 코로나가 아직 이게 지금 거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어떻게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1월 달에 KDI 입장에서는 네. 경기가 상당히 지난해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 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네.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12월 달 지표를 보고 네. 상당히 1월 달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그런데 이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 1월 말 정도부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나오니까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이제 부정적 요소를 넣어야 되니 네. 그게 지금 이제 KDI 입장에서도 뭐 표현은 경기 부진이 완화되었다라는 말은 썼지만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써놔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KDI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1월 말에서부터의 이 경제 상황 자체를 본인들도 분명히 경제 예측할 때 반영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네. 얼마쯤 될 거냐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의 기간만 있으면 그렇죠. 대체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성장률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KDI에서? 네, 기본적으로 KDI는 네. 2.4% 정도, 그리고 네. 한국은행도 2.3%. 네, 네. 그러니까 2019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2.0%로 저점이었다면 네, 네. 그거보다는 회복되는데 조금 낮은 수준의 회복, 네. 조금 부진한 회복, 그런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지금 신종 코로나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에 워낙에 타격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들이 좀 예상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하향 조정을.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사회자 말씀대로 네. 경제에 있어서의 통계 지표는 항상 이 생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네. 고용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나오는데요. 네. 한 1개월 정도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사실 사람들이 네. 경제학하는 사람들도 자료가 나올 때까지 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이나 백화점에 갔을 때 손님들이 어느 정도 바로 그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딱 보면은 네. 자, 저 시장에 있는 상인이 네. 내가 평균 1월 달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밤이 기니까 네. 식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좋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지 월 한 2, 30만 원 벌었는데 요즘 2, 3만 원이다. 네. 그러면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평균이 얼마쯤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경제의 현실이 실제로 이게 실제 자료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평균 우리 상인들한테 평균 일 수입이 얼마쯤 줄었느냐? 네. 그거 대강 계산해 보면 네. 2월 달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일주일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네. 이 사람 수입이 얼마나 더 네, 되는가? 네, 네. 이 대강 산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예, 예. 근데 지금- 다만 이제 네. 경제 동향 이 보고서 KDI 경제 동향 보고서는 경제 전망서라기보다는 동향을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시점적으로 전월 혹은 전전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네.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나간 보고서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하는 측면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었던 것이죠. 현재 상황만 본다면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데 타격이 있었죠. 특히 예. 관광, 예. 항공 네. 이런 분야의 타격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정부도 예. 어떤 지원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상황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국적선 예. 기준으로만 보면 네. 한중 그 노선 자체가 59개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주당 한 546회의 운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발생한 이후에 한 1개월 후에 30%가 줄었고요. 30%, 그리고 네. 2주 후에 또 70%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엄청나게 차단되는 거죠. 네. 지금 항공업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보니까 무급휴직을 받습니다. 네. 신청을 받는 거죠. 네, 네. 네, 물론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15일짜리 짧은 기간의 무급휴직을 지원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네. 이게 장기화되면 그게 일종의 실업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행사들은 이 항공업계는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예, 예. 그 여행사들은 정말 줄도산 위험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행사들의 작은 경우에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약을 해보면 네. 출발 며칠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네. 당신이 그 지급한 것에 예. 몇 %를 안 내준다 했으니까 네. 네.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항공사에다가 지급한 것 가운데 떼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는 뭐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고정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행사들은 정말 현금 흐름이 없으면 네. 뭐 정말 희망퇴직 법을 안 어기는 입장에서 희망퇴직이나 네. 그다음에 유급 뭐 무급휴직 무급휴직. 예. 이런 예. 거 등등 안 하면 뭐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위기가 닥치면 노동법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만약 해고를 했다. 네. 그다음에 무급휴직을 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마 여행업계도 말은 쉽게 우리가 하지만은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걱정이군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항공업계 지원도 있지만 여행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네. 지원책들을 네. 2월 달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책, 네. 그리고 수출 관련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 네. 그리고 항공업, 여행업 이런 전반에 걸쳐서 결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산업별 네. 영향들이 있을 텐데 영향이 좀 집중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보완책들을 마련하는 것에 좀 네.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서비스부터 문제지만 더 큰 게 이제 제조업체 아닙니까? 이 중국에서 공장들이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나고 조금 돌아가고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좀 돌아간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정말 공장이 잘 돌아가서 수급에 문제가 벌써 없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네. 생각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재고, 네. 그러니까 무재고 생산 운동이라 그래서 네, 네. 이제 생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보통 뭐 무재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네. 의 재고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렇죠. 네. 일주일을 딱 넘어섰잖아요, 벌써. 네. 그러니까 공장이 중국의 네. 춘제라고 하는 것에서 네. 일주일 넘어가 버리니까 네. 딱 그 일주일 갭만큼의 재고가 없으니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저 말씀을 하셨는지 참 모르지만 네. 저거에 이제 종합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도 아까 우리 정부에서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될 법률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아직 안 하셨어요.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 법률적이라는 건 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 경우에 지금 이제 갑자기 일주일 동안을 네. 일이 없으니까 놀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임금에 부담이 생기니까 네, 네. 이 부분 자체를 너 일하지 마라. 음.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나요? 네. 얼마를 그런 줘야 게다 되나요? 이 규정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정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네. 일주일 쉬면서 노사 협상에서 70%를 줬어요. 네, 네. 근데 한번 사회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일하라고 70% 주면 과연 그 70%를 정말 손해를 볼까요? 안 그러면 이제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70%준 임금에 대해서는 생산도 늘려서. 스플라이 네. 체인 속에 2, 3차 네. 협력업체의 부품값을 깎든 어떤 간에 네. 이 부분을 건질 거라는 거야.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70%라는 게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네. 안 그러면 저 70%라는 게요. 그냥 2, 3, 4차에 그냥 부품 납품 단가의 코스트 다운 요인으로 그대로 다 퍼질 겁니다. 저거. 네. 그럼 상당히 그 납품업체들의 상당히 힘이 붙이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제가 지금까지 네. 납품업체 이 인터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해요. 제발 현대자동차 같이 강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근로자에게 해주는 이 혜택에 대해서 제발 신문에 안 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네, 네. 왜냐하면 신문에 나는 순간에 2, 3, 4차 협력업체는 해줄 수 없는 일인데 네, 네. 그것만큼이 납품 단가 인하로 올 테니까 네.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네. 근데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해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네, 2조 그렇습니다. 6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네.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네. 기존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 네. 중국에 있는 뭐 네. 텐진 공장이라든가 네. 수조우 공장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이제 조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네. 11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이제 삼성전자처럼 네. 이제 우한 그 후베이성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 네. 이런 폐렴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공장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동이 가능해지고 이제 네. 국내 생산도 이제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도 좀 오늘 네. 많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포스코 공장 같은 경우는 후베이성에 있기도 하고요. LS 전산 같은 경우도 이제 후베이성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공장들의 지역에 따라서 이제 폐렴의 영향이 많이 확산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일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업이 중단되지 않고 또 활발히 이제 밸류체인의 연동성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정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사실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네. 말씀하시는 그 우리 대기업들이 이 긴급 경영 자금 네. 이렇게 지원한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협력사들은 지금 현재 그 자기들이 매출이 없으니까 네, 네. 운영 자금 자체를 구하지는 못하는데 네. 운영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 매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운영 자금을 딱 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너 네. 공급해라. 네.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돌리는데 네. 가상금리 별 위험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참 그 중요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시간에 조금 쫓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뭐 경제 정책이랄까, 금융 정책,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예. 김 실장님 어떤 네. 것을 정부의 이 시점에서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차례도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네. 양쪽을 팔을 걷어붙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사스 사태 때와 메르스 사태 때 물론 그 사태 때문만의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네. 두 번 다 그 해당 사태가 있었던 기간에 네. 기준금리가 인하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죠. 네, 네. 저는
저는 지금 이렇게 돌발 상황, 블랙스완 같은 것들이 나타난 네. 이런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경우라면, 특히 네. 3월 달 안에 조기 종료가 안 될 경우라면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종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어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10일을 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 자체를 이 정부가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걸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은 한 5일 일주일에 10일 못한 일을 이 특별 근로나 이런 걸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컴 소득도 만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생산에 있어서의 그 성장률을 저하를 좀 방지를 하고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서비스 산업 하시는 분들은 수익은 생기지 않는데 임대료로 내지는 고정 비용을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 지원. 융자라든지 하는 네. 거를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실장님 그리고 이종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